안녕하세요. 입시고수 가절원화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시원서 지원 방법과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서 지원 순서를 일단 알아보면요. 첫 번째 UA 어플라이, 진학사 어플라이, 학생 정보로 통합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대학마다요. UA 어플라이를 이용하는 데가 있고요. 진학사 어플라이를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경희대, 이대는 UA고 뭐 성대 같은 경우엔 진학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다음에 이 아이디와 비번으로 UA 어플라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결과도 거기서 보셔야 되고요. 진학사 어플라이에서 지원하는 대학은 또 진학사 어플라이에서 나중에 또 1차 결과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통원서를 작성하시는데요. 이때는 인적사항, 또 전화번호를 쭉 기입하시고 또 학생 이름을 뭐 영어 한자로 또 변환해서 넣기도 하고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데 또 사진을 또 받지 않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공통원서 그 안에 작성해 놓고 나중에 학교별 또 원서 그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 기록을 하시는 순서는요. 무조건 취업 전화가 왔을 때 수신을 빨리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엄마 번호, 수시 발표가 날 때부터는요. 진짜 핸드폰을 잘 때도 옆에서 끼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신 거부해놓은 번호들 싹 다 해제하셔야 되고요. 070이건 그 모르는 전화번호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 번호, 그리고 아빠 번호를 쓰시는데 혹시 아버님이 너무 바쁘셔서 전화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담임선생님, 그리고 또 뭐 형제, 그 다음에 조부모님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 놓으시고 전화를 안 받았을 때 그 추합 전화가 왔을 때 받아주십사라고 상황 설명을 하시고 충분히 그것을 응해 주실 수 있는 번의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취업 전화를 할 때 그렇게 길게 많이 전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벨소리가 여러 번 울린 다음에 안 받으면 그러니까 막판 취업을 가게 되면요. 입학처도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또 전화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그 선 안에서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 순서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추합이 그 오는지 분위기를 보시려면 수만이 같은 데 들어가면 학생들이 뭐 추합 전화 받았어요. 몇 번 내서 왔어요. 이렇게 그 경험담 올리거든요. 그것을 보시면서 아, 내가 추합 전화가 언제쯤 오겠구나라고 또 유추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원서 작성하시면요. 저장을 누르시고요. 내원서 복원함에 가시면 수정이 그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소서는요.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해 놓으시면 물론 교과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없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학종 중에 자소서가 있는 대학은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요. 전형료 결제해야 접수 완료가 됩니다. 가끔 보면 전형료 결제 안 해놓고 그냥 저장만 해놓으신 상태에서 접수되어 있는지 알고 지난 다음에 어떡하지 해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료 결제까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소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한글 파일에서 쓰셔서 복붙을 하는데 원서 사이트와 한글 파일에서는요. 글자 카운트하는 그 수치가 다릅니다. 계산법이. 그래서 글자가 깨지거나 문자가 갑자기 들어와 있거나 문장의 오류 뭐뭐 했습니다인데 뭐 갑자기 니가 빠지거나 오타가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쇄하셔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나는 맨날 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혹시 이러한 오류들이 생기지 않았나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쌍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는 원서 사이트에서 재입력하셔야 되는데 한글에서 이 작은 따옴표를 쓰시고 복붙을 했을 경우에 간격이 너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UA 어플라이나 진학서 어플라이에서 아니면 공통원서 작성 그 자소서 항목에서 다시 한번 입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원대학과 문학에 맞게 작성했는지 보셔야 돼요. 지원대학 또 3번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보통 1, 2번은 공통 문항이기 때문에 1, 2번을 하고 대학교 그 자소서 함에 들어가면 3번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재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 문구를 공통 자소서 그 항목에다가 쓰시지 마시고 대학별로 1번, 2번, 3번을 다시
한글에서 갖다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막판에 가면요. 공통문구에서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 조금 오류가 나서 그냥 전송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별 자소서 항목에 들어가셔서 1, 2, 3번, 3번이 없다면 1, 2번을 수정하시고 또 인쇄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용료 결제 이후에도요. 자소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원서 마감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정도까지 자소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입력해서 인쇄하신 다음에 보시고 문구를 수정하시면 좋은데요. 사실 너무 많이 그 원서를 마감한 이후에 고치게 되면 오히려 오류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탈자나 아니면 문자가 들어가 있는지 글자가 깨져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시지 문장을 전체를 뒤집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소서 마감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입력을 저장을 해놓으면 그대로 대학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일단 원서 결제를 하셨다면 자소서는 저장해놓고 틈틈이 고치고 저장하고 고치고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드디어 원서를 결제해야 되는데요. 결제하기 전에 수험번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서 결제되면요. 절대 학과를 내가 잘못 썼다.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 마지막 날 전화가 엄청 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로 저희 아들이 원서를 접수했는데 무슨 과를 썼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아들 어디에 지원했나요? 어머님 전화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아들을 키우지만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의 애환이 충분히 보이는 그런 사례죠. 그러다 보니 학생이 수험번호와 그리고 대학과 학과에 또 전형에 맞게끔 입력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서 마감 날은요.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크롬 사이트를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롬을 통해서 UA 어플라이나 진학스 어플라이를 들어가신 다음에 최소한 마감 2시간 전, 보통 6시나 5시에 마감을 합니다. 2시간 전에는 결제를 하셔서 서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좀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 마감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5시인지 6시인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우리 아이 원서 마감 날짜와 자소서 마감 날짜,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 전용료를 결제를 해야 원서가 전송이 되거든요. 이럴 때 카드를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결제를 가능하지만 이 핸드폰이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 모드를 설치를 해서 또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 자체 안에 캐시를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현금 입금해 놓으면 이 방법이 가장 좀 편하고 또 특목 같은 경우 기숙사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돈을 넣어놓으면 이 캐시로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선생님과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또 막판에 과를 바꾸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긴박했던 순간에 이 예치금 때문에 전용료 때문에 원서를 조금 쓰는 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제가 끝나면요. 원서 수정, 학과를 바꾸거나 전형을 바꾸거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시고 6개의 원서를 좀 미리 담아 놓으시면서 결정을 하셔서 막판에 이 어려운 또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 학종은요. 내가 꼭 쓰고 싶은 일지만과 또 이미 결정이 된 학추는요. 명단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대학으로.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담당이 있으셔서 학교별로 우리 학교에서 추천하는 명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정된 학추와 학종 일지망은요. 첫날 지원해서 깔끔하게 그냥 지원하고 자소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과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죠. 또 이 교과 전형 중에서
또 결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과 나의 위치를 진학사에서 확인하시면서 또 구모 이후에 학생들이 최저가 있다면 최저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최초합이면 더 좋고요. 추합 정도까지 가능할 건지를 보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종에서는요, 사실 썰에 의하면 원서 그 수험번호 1번이 주는 임팩트가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평가자 입장이면 사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고 또 갈 가능성이 높은 일지망 학교는 학종에서 수험번호 1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순수한 교과 전형이요. 그 학추 말고요. 교과 전형은 이 사실 성적으로 또 가기 때문에 만약에 최저가 있다면 또 최저 맞춰서 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과 모의 지원 표본조사를 참고해서 시간을 보시면서 경쟁률과 또 내 위치를 카운팅 하셔야 됩니다. 주로요, 대학에서 오전, 점심, 오후 3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경쟁률을 오픈을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 뭐 원서 사이트 들어가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9시에 하거나 10시에 하거나 아니면 12시에 하거나 아니면 2시에 하거나 아니면 3시에 하거나 5시에 하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은 오후 경쟁률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원서 접수할 때는 2시 정도에 아니면 마지막 오픈이 12시다. 그럼 그때 보고 원서를 그냥 최종적으로 결제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은 서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1시간 전, 30분 전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경쟁률 상황을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종에서요, 경쟁률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류가 충실한 아이들이 실제 경쟁률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기부가 그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또 자소서로 충분히 잘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을 드러냈다면 자신 있게끔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종은요, 기본적으로 10대 1 정도를 형성하고요. 올해는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특히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들 중경 라인은 정말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25대 1 뭐 이렇고요. 또 경쟁률 높은 학교 중에 가천대 네, 뭐 30대 1 막 이렇게도 가거든요. 학종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률을 보고서 너무 떨 것도 없지만 어쨌거나 내가 충분히 그 작년 컷 라인, 합격 컷 라인에 있으면서 전공적 합성이 충분하고 또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소서로 우리 아이의 어떤 입간판의 역할, 전공의 입간판의 역할을 하셨다면 자신 있게끔 경쟁률에 떨지 마시고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첫날 몰링과는요, 지향하셔야 돼요. 첫날부터 너무 그 경쟁률이 올라갔다. 그럼 사실 좀 어려운 거고요. 마지막 날까지 쭉 보다가 갑자기 마지막 날 몰렸다. 그런 경우는 허수가 많습니다. 사람 심리는 비슷합니다. 진짜 원서 접수도요,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멘탈 관리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원서를 접수할 때 정말 경쟁률 보고 나면 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또 공부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역으로 마치 붙은 것처럼 내가 추천을 받았으니까 되지 않나. 이런 착각에서 또 공부가 안 되거든요. 정말 여러모로 공부가 안 되는 원서 접수 이후에 9월, 10월이 되기 때문에 정말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한 방향으로 쭉 이제는 남아있는 수능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2 수시 원서 접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중요하고 또 떨리고 그런 순간입니다. 알려드린 팁을 자세히 인지하셔서요. 자신 있게 그리고 자소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수능에 매진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